톡톡톡 나를 만져 두드려주는 빗방울 마치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톡톡톡 나를 만져 두드려주는 마치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마치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늘 시청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주 봄이 이제 절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비도 좀 오긴 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야외로 나갈 길이 있어서 보니까 글쎄 실록이라는 게 참 어울리는, 막 이 나뭇잎이 막 파래지는 게 눈으로 막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럴 정도로 이제 만물이 소생한다는 정말 봄의 절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작품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 그래요. 주식 투자로 여러분 마음 상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도 많이 계시죠.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나누시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15번째 3프로 상담소를 함께 지켜주실 세 분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대 손님이라는 표현은 잘 안 맞는 분이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좀 떨어져 보면 더 소중함을 안다. 지난주에 네, 여기가 정말 저한테 힐링하우스고 여기 보니까 그 나태주 시인님의 사람도 있고 노래도 있는 곳이 3프로 상담소 아닌가 한데요. 오늘 이번 주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난주 허전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냥 그 갑자기 못 오시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야,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윤 교수님 오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한 주를 또 쉬면은 그럴 것 같아서 강행을 했는데 역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없는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허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빈소리를 못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주식의 여러분들 고민, 투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실 멘토를 한분 모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정말 각별한 저의 멘토시기도 하고 뭐 업계 다 아시는 거니까 고등학교 대선배님이 되십니다. 김한진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적당히 선배님은 말씀 안 아니, 드리는데 무슨 말씀? 정신적 지주시기 때문에 동안신가 보다 박사님이. 김프로님이 저희 정신적 지주입니다. 아니, 그건 좀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제가 선배님, 그거 그좀 대선배님. 아니, 사실 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우리 업계에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시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 센터장님들이 저보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한진 박사님 오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들이 오래 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인자하시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가장 적합한 애널리스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째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까지 15분의 가수 혹은 노래하는 팀을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로 제가 매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도 그 톤에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가장 뛰어난 가창력의 디바라고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명곡 가시남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분이죠. 가수 박기영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목에다 잠기네. 목이 잠겨. 아니 두 분은 뭐 방송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으시다고? 예, 제가 뭐 팬이니까 일방적으로 기억 못 하시고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아니요. 기억이 나려고 해요. 네, 네. 네, 열심히 했죠. 김한진 박사님 좋아하시죠? 아, 저는 뭐 노래를 잘 뭐 이렇게 듣는 편은 아닌데 네. 우리 박기영 가수님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네, 너무 가창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예. 음치입니다. 저는 네. 노래는 좋아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방송 가끔 볼 때 네. 자주 나오시잖아요. 근데 아유 저는 뭐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억합니다. 근데 방송 가창력이 미모에는 못 쫓아가잖아요. 아, 쉽습니다. 한해 결석한 거를 열심히 분출을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좀 하시나요? 이 주식을 했었죠. 지금 안 하세요? 예, 그 익절이라 그러죠. 이익을 보고 이제 이렇게 빠이빠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네. 입절하고 바이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전세집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네. 저희 임대인분께서 이제 그 다주택자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계셔서 저희 집을 이제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았는데 네.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겠다 연락이 오셔서 네. 굉장히 멘붕에 빠졌죠. 왜냐면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발언을 하셔서 네. 일산의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이 사실은 그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교통이 좀 안 좋아서 네. 그 평가 절하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분양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주인 그 임대인 분께서 집을 내놓으셨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한 1년 남짓 남아 있는데 분위기는 보아하니 이게 내려갈 것 같지 않고 주변에 찾아봐도 전셋집은 없고 그래서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러면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전셋집을 됐죠. 사셨군요. 네. 익절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전셋집을 샀는데 대충 올랐겠지. 그래서 익절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먼저 사게 되면서 이제 전세 대출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전세 대출을 갚아야 이제 그 대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익이 나 있는 상태였죠. 올해 3월. 올해 3월? 네, 2월 초?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오. 그때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그 아, 이후로는 잘 되시는 분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20대 때 조금 주식을 했다가 네. 그때 살짝 손해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정보만 듣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목표를 치를 정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네. 몰랐다가 이제 계속 오르니까 너무 신이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품도 좀 구입을 하고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한번 아픔을 겪고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펀드를 조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국이 한참 이렇게 올라올 때 네. 조금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매일 이걸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이니 이쪽을 해야겠다.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또 펀드 쪽도 좀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또 했어요. 그랬다가 여유 자금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시드머니가 좀 있었으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실 들어갈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을 텐데 시드머니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예, 아주 조금의 그냥 아주 조금의 돈을 넣었죠. 넣었는데 그것이 한 대략 2배 조금 넘는 네. 워낙 저점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창력과 운용 실력을 겸비하신 우리 그 얘기를 위해서 네. 그 노래와 이 사연 중간 중간에 좀 여쭤볼게요. 네. 아주 재미있는. 아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연예인들 혹은 가수 배우들은 주식에 실패하는 쓰라린 경험이 있다를 거의 등식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난 그때 이후로는 주식 담을 쌓았습니다. 혹은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물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우리
박기영님은 조금 다른 트랙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많이 흐뭇한데 일단 그래도 우리 박기영님 사연도 사연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렇죠. 보내주신 사연을 좀 중요하죠.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처음으로 나오신 김한진 박사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15일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한 40대 초반 남성 개미 투자자입니다. 저는 결혼 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이건 금전적 도움이건 전혀 없이 10년간 아내와 함께 최소한의 소비만 하며 아끼며 아껴 오직 저축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상 급여가 낮아 아무리 허리띠를 조여도 통장에 쌓이는 돈은 티끌 같고 시간이 갈수록 현금의 가치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 금융 문맹이었던 저는 올 1월이 되어서야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저축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예금을 겁도 없이 증권 계좌에 다 넣었고 제가 산 후에는 여지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물리게 된 거죠. 물을 탈수록 손실 금액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TV 방송을 끊고 3프로를 비롯한 믿을 만한 경제 방송을 옥석 가리게 하고 많은 시간과 집중을 들여 듣고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70%는 장기 투자용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있고 30%는 단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어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은 적금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저는 현직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네. 예. 목사가 무슨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주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불로소득을 바라거나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도 결국 불로소득인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주식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인데 주식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위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왜 나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 교회의 교인들, 동료 목사들은 여전히 주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주식을 투기로, 도박으로 인식하는 주변인들 사이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 자체의 죄책감 같은 것은 없는데도 핸드폰에 MTS가 설치된 것을 누군가가 볼까봐, 주식 투자하는 것을 은연중에 들킬까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익이 나면 날수록 가난한 동료 목사들에게도 도전해보라 권하고 싶은데 오히려 비난과 핀잔을 듣게 될까봐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냥 참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업상의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괜히 들키고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나.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애청하는 3프로 상담소에 꼭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독특한 목사님 성직자시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을 하는 내적인 갈등을 3프로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진지한 거죠. 네.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성직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여쭙고 싶어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돈을 모으고자 하는, 벌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세상에 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은행에 요즘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상 계속 돈의 가치는 하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어떤 시드머니를 갖고 시작하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 스스로도 그런 것에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걸 가지시기보다는 그 자신이 물론 이게 매이면 안 되겠죠. 어떤 것에도 매이면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돈의 목적
내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 잘 관리하는 방편으로서. 예, 그렇죠. 잘 관리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그 방향성이 정확하다면 저는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도 이제 그 교회 나가시니까 그 비교적 부목사님들이라면 대체로 김 박사님보다 연배가 좀 작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잠깐 상의 좀 드리겠다고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뭐 박기영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요. 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성직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투자자들도 돈의 어떤 노예가 돼서 거기에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생활에 어떤 지배를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우상으로 이제 자리 잡으면 네. 그런 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 경제 활동 중에 원 오브 댐에 불과하거든요. 주식은 뭐 예금하는 거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저희가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 뭐 약간 율법주의로 보면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율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목사님 그 상담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약간 저한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템플턴 경이라고요. 뭐 오래된 분이시지만 뭐 사실은 존 템플턴이라는 분은 월스트리트의 뭐 전설이라고 하고 그 워런 버핏보다도 훨씬 더 네, 그죠? 영혼이 있는 투자자의 네. 별명을 갖고 계신데 네. 템플턴 그로스라는 펀드를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전 세계로 이제 글로벌 펀드 간접 그렇죠. 투자 펀드 시장을 넓히신 분인데 정말 전설이시죠. 그분이 만든 상이 이제 존 템플턴 상입니다. 이름을 따서 72년인가 설립이 됐는데 테레사 수녀가 1회 수상자고요. 네.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도 92년인가 이제 10몇 회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셨고 굉장히 일생을 그 신앙과 생활이 일치돼서 사신 굉장히 존경받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서 월가에서 정말 존 템플턴 경은 정말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잃었고 또 그 부를 정말 좋은데 쓰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정말 인류를 위해서 쓰고 특히 종교인을 위해서 쓰고 훌륭한 사람들을 어쨌든 더 높이는데 좋은 일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존 템플턴 경한테 주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뭐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많은 부를 또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순종해서 저는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목표를 갖는다면 박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전혀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사연은 사실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연인데 오늘 저희의 또 초대 손님들이 라인업이 이렇게 또 나는 소름 끼친다니까요. 그래서 뭐 정말 신기 내지는 어메이징하다. 그러니까 제가 왔었는데 딱 이런 사연이어서 저도 정말 그러니까 깜짝 말이에요.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박기영님도 이 가요로도 유명하시지만 CCM 네, 독실한 또 크리스천입니다. 엄청 네. 유명한 가수시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직업이 이제 성직자 목사라서 그렇지 네. 사실은 이제 목사님 말고도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혹은 공직자라든지 그죠? 거기다가 일종의 일단 서번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사회 그 봉사자 네. 이런 쪽에서는 다 이런 생각을 부분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직자 하면 뭐 청문회 고위공직자 하면은
뭔 주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선입견 틀이 있고 그렇게 네, 네, 맞아요. 거기에 그래서 좀 맞추려는 네. 경향이. 근데 그 여기 목사님도 보면 MTS 깔린 걸 혹시 뭔가 이런 심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화롭게 뭘 이렇게 하려면 사실 처음에 파격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니? 그래서 근데 사실 보통의 경우는 기성의 어떤 질서나 뭐 관습 어렵죠,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어메이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말 저도 3% 말고도 그 고민 사연 뭐 라디오 상담 많이 했는데 되게 진짜 독특한 저도 유형의 소름 끼쳐요. 네, 근데 딱 맞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네. 방송처럼 그래서 아마 뭐 목사님께서 이 두 게스트가 나오셨다는 것만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요번 회차에 또 이런 따뜻한 종교적 해석을 이미 하셨을 것 같고요. 뭐, 하나님이 하셨네요. 뭐 종교 언어로 기도응답이다 뭐 이렇게 하셨을 네. 것 같고요. 저는 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보면 죄책감은 없으시더라고요. 죄책감은 없는데 이거를 뭐 다 설득하는 게 좀 그렇지. 피곤스럽고 맞아요. 사실은 저 사람과 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바꾸는 것도 뭐 애정일 수 있지만 그대로 두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뭐 존중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어떻게 다 알리지 마시고 네. 조용히 그냥 하시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좀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렸을 것 그 같고요. 대신 좀 막 이렇게 옆에 목사님 이 목사도 해봐 막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그건 수도 안 하시는 게 있겠네 좋을 생각이 것 들어요. 같아요. 사실은 뭐 이 케이스를 우리가 좀 거꾸로 우리 삶에 적용할 거는 뭐 요즘 뭐 내로남불 얘기 많이 나오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맞아요. 이 좀 내가 좀 타인을 바라볼 때 내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뭐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죠. 너무 내 틀만 옳다고 적용하면 그게 갈등이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잘 협력도 어렵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다르더라도 가지고 있는 좀 상대방의 가치, 뭐 그게 표현된 프레임 이런 걸 좀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목사님 좀 목적을 이루신 것 같은 게 뭐 전 좋은 뜻으로 이 가끔 그 고민 사연 중에 솔루션보다는 답정로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나 좀 정해놓고 지지해줘 나온 거였는데 네. 네, 오늘 소장님이 확실한 게스트 덕분에 모시자.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뭐 사실 이 성경을 막 관통해서 탁 해박하진 않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 3명에게 나눠줘요. 한 종에게는 달란트 하나, 한 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 5달란트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야 내가 그때 준 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배분 받은 이 종은 이 주인님의 돈을 내가 잊어버릴까봐 내 땅 속에 그냥 안전하게 묻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네? 네. 그러고 보니 그때 3프로 TV를 봤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3% TV가 고대 있었으면은. 시대니까 이제. 네? 네.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로 열심히 증식을 시켜가지고 네. 10달란트인가 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1달란트마저 뺏어서 내가 5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겠노라고. 그게 이제 아마 유태 사회의 어떤 이 돈에 대한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다루는 게 유대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화인데 물론 이제 뭐 우화기도 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한 얘기긴 한데 돈은 증식을 시켜야죠. 그렇죠. 네? 돈을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는 지금 이제 금융 자산을 이제 금융 자본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프로 TV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뉴스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디어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또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말로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고 네. 그것 또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조금 있는 현금을 저희 딸의 나중에 교육을 위해서 쓸 생각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도 사실은 이걸 매일 켜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분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그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제 길게 봤어요. 길게 봐서 우리 딸이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나중에 대학 갈 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쭉 놔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지수가 그러니까 저도 동학 개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하여 3,000 지수 넘었고 3,200 정도 딱 올라갔을 때 그때 마침 이제 대출을 받아야 질? 했고 예. 네, 그런 상황들이 물려서 지금 돈이 필요하니 이거를 이제 익절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빠졌고 저희 남편은 아직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고 남편이 있고 유명하신 탱고 마에스트로입니다. 네. 네, 아르헨티나 탱고 아티스트 댄서. 아시죠? 네. 네. 빨간 탱고 의자를 탱고 마스터. 빨간 의자를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놓고 진짜 항상 평생에 저기 한번 이런 탱고 같은 거 탁 한번 해보는 건데. 가까이 있어요 스튜디오가. 네, 저는 솔직히 수업을 노래 잘하는 건 하시니까. 별로 크게 안 부러운데, 네? 탁 있잖아요. 멋있죠. 네, 해본 적은 멋있어요. 없습니다. 네. 부인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경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저희가 네. 좀 청해서 네.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힐링 싱어죠. 박기영 가수의 첫 번째 힐링송을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비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이 곡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수 활동하면서 지금도 이제 송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좀 이렇게 기업들과의 이런 FA라 그러죠. 가수들을 사고 파는. 네. 그때 당시 2000년도 초반에 그런 일들이 좀 잦았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피해자였죠. 그래서 희생양. 희생양이라고 하기에는 법을 잘 모르고 시스템을 몰라서 피해를 당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괴로웠던 마음을 제가 노래로 담아서 만들었던 곡인데요. 그때 이제 다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괴로움들을 이렇게 떨쳐내고자 만든 곡인데 지금 목사님 사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잃은 너 없는 숲에서 난 지쳐가 어지럽게 날 흔드는 잿빛 바람결에 널 떠날게 내 작은 날개짓으로 조금은 먼 곳일 수 있겠지. 숨이 가빠와도 훨훨 날아 내 아픈 기억이 다시 날 찾지 않도록 휘날리는 네 하얀 미소가 자꾸만 눈앞을 가려. 어떡해 내 맘을 향기로운 추억들에 이젠 홀로 남은 날 유혹해. 헝클어진 필름처럼 다시 울 수 있게 날 도와줘. 내 작은 날개짓으로 조금은 먼 곳일 수 있겠지. 숨이 가빠와도 훨훨 날아 내 아픈 기억이
작은 나에게 진수로 조금은 먼 곳일 수 있겠지. Just wanna be you. 숨이 가빠와도 훨훨 날아 내 아픈 기억이 다시 내 찾지 않도록 흩날리는 네 하얀 미소가 자꾸만 눈앞을 가려. 훨훨 날아 내 아픈 기억이 다시 널 찾지 않도록. 후회하니 이 흔적 속에 난 눈물이 멈추질 않아. 어떻게 장난이 아니시고요. 대박입니다. 클래스가 좋네요. 다르죠. 네, 너무 좋으세요. 이 저기 나비 들으니까 막 제가 이 차를 타고 네. 뭐 이렇게 한번 타본 적 없지만 이 오픈카에서 아, 뭐 어디를 이렇게 약간 가야 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쭉 하면서 힐링되는 네. 이런 느낌 들고요. 뭐 음. 실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좀 자전거로 출퇴근 사이클 타고 네, 한 적이 네. 있는데 그때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이 있어서요. 아. 딱 지칠 때쯤이 탁 키면 페달링이 되면서 힐링이 헐헐. 딱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날아갈 것 같아요. 아래서 깨서 애벌레에서 정말 나비가 돼가지고 헐헐 날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 네. 아니, 사연 주신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실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즘 순수가 상실되는 세상인데 네. 아직 순수하신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목사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나비처럼 그런 잘 되실 것 너무 인간적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다가 사연을 주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저희로는 참 네, 감사하고. 아니, 담임 목사님 되시면 제가 주말마다 방문하고 아니 그 여의도에 차라리 그냥 주식 투자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면 어떨까? 자, 윤대현 교수님께 네네. 두 번째 사연을 부탁드릴까요? 저는 대기업 5년 차이고 경기도 거주 중인 32살 남자입니다. 저는 28살까지 투자는 아예 모르고 살아왔고 재테크는 예적금밖에 몰랐으며 경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17년 말에 주위에서 다들 비트코인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100만 원 용돈이나 벌어보자 해줬는데 점점 커져서 네. 18년 1월에 투자금 1천만 원 정도로 수익만 1억이 넘었습니다. 와, 와. 하지만 첫 투자라 그런지 제 성격의 문제인지 조금 더 매도를 하지 못하고 끝없이 하락이 시작되었죠. 여기저기서 이건 조종이라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물타기를 하여 총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바닥인지 알았으나 하락은 끝이 없었고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을 건드리게 되었죠. 코인의 위험성 때문에 걱정은 하였으나 마통을 쓰게 된 이유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 형편이 넉넉치 않아 앞으로 제가 부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월급만으로는 경기도 서울에서 저 혼자 먹고 살기도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회는 평생에 다시 안 올지도 모른다는 어린석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을 풀로 대출받아 8천만 원 정도를 물타기를 하였으나 역시 바닥은 끝이 없었죠. 총 1억 2천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으나 18년 말에 평가액이 고작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손절하고 다시 시작할 자신감도 흔들리는 정신적 고통을 유지할 자신도 없어서 네. 그냥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평가액이 고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작년 5월에 평가액 3천 정도로 코인을 정리하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절한 후로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팔지 않았다면 현재 4억 정도는 되었겠더라고요. 요즘 들어 참 자신감도 많이 잃고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18년 초에 큰 수익을 매도하지 못하고 작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코인 혹은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작년 5월에 3년 넘게 들고 있던 코인을 손절하고 4년 사이에 대운이 3번이나 있었는데 다 잡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주식은 미국 주식 6천, 한국 주식 2,500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익은 양쪽 시장 합쳐 약 3, 4천만 원 됩니다. 현재 저의 투자 방식은 괜찮은 걸까요? 8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은 3년 동안 꾸준히 갚았고 남은 금액은 작년에 제가 암에 걸리면서 받은 보험금으로 갚고 남은 보험금은 주식에 투자 암까지 중입니다. 걸리셨어요. 지난주에도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이분도 32살이시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젊은 나이인데 그렇죠. 이렇게 큰 경험을 하시는데 박사님 이렇게 팔고 나서 올라가면요 사고 빠지는 것보다 한 2~3배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코인 같은 거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뭐 자신의 수익보다는 상대 비교, 꼭 뭐 사촌이 땅을 사서 뭐 돈을 벌면 뭐 배가 아프다. 그게 더 배가 아프다라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 상대적인 그 상실감 같은 게 사실은 투자에서 네. 제일 견디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이분 사연을 교수님 쭉 그 말씀하시는 그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코스톨라니 생각이 납니다. 그 책에 예. 2번 이상 쫄딱 망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투자자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아주 유명한 프랑스 투자자면서도 투자 철학자라고 할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고 뭐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할 정도인데 뭐 전설이죠. 네. 네, 그분이 쓰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을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결국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51번 그 51번의 성공과 49번의 실패를 이제 결국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다. 늘 성공할 수가 없다는 네. 거죠. 그리고 뭐 좀 기억나는 말이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성공과 파산의 네. 항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연을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은 길게 보면 늘 어떻게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어쨌든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저는 사실은 시장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주의고 길게 봤을 때 시장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신념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자라는 좀 물론 이제 제 어떤 투자 방법을 다른 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 안전하면서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종목 같은 경우를 좀 어디서 듣고선 아니면 방송에서 보고 바로 그냥 샀을 경우에 이분처럼 실패하는 이유가 조금 사거나 아니면 일찍 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큰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워렌 버핏도 얘기하는 게 분산 투자가 결코 안전한 게 아니다. 자기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100배 주식이라는 책에 유명한 펠프스라는 전설인 분도 투자자도 시장 타이밍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 맞아요. 코스피는 어쨌든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한. 네.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주식을 우리가 장기 투자하냐, 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해서 오래 가져가냐, 목표 가격에 이를 때까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씩 투자 스타일을 바꾸시면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좀 조언을 감히 드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암호화폐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벤트 드리븐 자산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어쨌든 좀 애매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자산이기 거의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분께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의 투자 수익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쓰셨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데 큰 운이 여기 눈앞에 막 어른했는데 네. 그냥 그걸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상황에 그게 대운인지 어떤지는 네. 사실 아무도 알 수 그 아니 없거든요. 그 입절을 했으면 네, 맞아요. 입절을 했으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패가 풀리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기서 패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여가지고 지금 야 정신적으로도 이게 사실 32살이면 사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암이 잘 걸리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나는 불운하다. 어? 나는 이제 운이 좀 없는 사람이야. 이런 그 자기 확신이 들면은 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마음 관리가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럼요. 어렵긴 한데 네. 제가 보니까 마음 관리보다 훨씬 어려운 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매도 시점 잡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차라리 좀 마음 관리에 좀 일부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4년 사이에 대운이 3번 있었는데 다 잡지 못한 저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거를 이제 요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1차와 2차로 좀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 관리의 타겟은 이제 2차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1차에 자꾸 집중하면 왜냐면 이건 진짜 뭐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이미 지나갔어요. 네, 지나간 거죠. 네. 쿨하시다. 이제 이러면 이제 2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거죠. 저렇게만 예. 하시면은 뭐 저 윤 교수님은 별로 이제 클라이언트 안 오시는 거죠.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뭐 저도 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교수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뭐 정신과 와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은 저 매일 약 먹고 자요. 차이가 뭐냐면 불면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네. 불면증이 와서 약을 먹는 나를 탓하지 않는 차이밖에 없는 거 저도 약을 먹고 잡니다. 같다. 그러니까는 네. 탓하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내가 한심하게 약까지 먹고 자는 나 약에 마음이 의존한다. 약해 이런데 차이가 있다면 불면증도 똑같이 생기고 약도 먹는데 저는 기분 좋게 먹는다는 차이밖에 없다. 왜냐면 그게 내가 뭐 못나서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문명의 얘기를 좀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 뭐 그런 좀 예를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속상하고 그때 더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젊고 하시니까 또 다음 운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합해 보면 사실은 좀 포지티브신 거잖아요. 너무 크게 큰 운들이 있었는데 놓치셔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다 잡지 못한 나 하지만 멋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네. 라는 해석으로 돌리고 한심하는 대로 가면 이게 진짜 사주팔자가 나빠지거든요. 그럼 더 불안해지고 결정도 나빠지고 결정이 나빠지면 진짜 다음 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더 좋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나간 건 잘 털고 지금 나를 도닥거리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 대운이 왔을 때는 네. 좀 더 정확한 디시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이분께 제 이야기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말 장원에서 우승을 하면서 오디션이 아닌데 오디션처럼 된 거죠. 너무 쉽게 가수가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는 이제 90년대 말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 그때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뭐 파일이 존재하거나 정확하게 액수가 찍히거나 그걸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실제 제가 그때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고요. 뭐 이익을 남기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테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재주는 뭐 누가 부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됐던 이 시절이었죠. 근데 제가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던 90년대 중후반은 거의 다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그 기업들 간의 송사에 저와 상관없이 본인들끼리 저를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뭐 어떻게 하는 것에 그거에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활동을 오히려 못 하고 그렇게 한 3, 4년 흘러갔는데 저는 또 가장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삶이 괴로웠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잘 풀렸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겠지만 전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3프로 TV 나와서 어떻게 보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믿고 일을 맡겼던 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것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작년 4월과 지금 4월을 딱 비교한다면 작년 4월이 오히려 부채도 거의 없었고 지금은 뭐 주택 자금 대출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되는 추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은 그 집회로 분류가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서울 수도권은 그래서 뭐 클래식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뮤지컬은 어쨌든 띄어앉기식으로 공연이 하는데 시작이 아직 됐지만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시작이 못됐습니다. 네. 그게 그런 부분이 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히 지금 뭐 싱글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방송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는 굉장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지금 암까지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을 먹고 자요. 저는 약을 먹고 잔지 저도 한 20년 됐습니다. 네. 수면제. 네, 맞아요. 왜냐면 송라이터잖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냥 정말 막 생각의 꼬리들과 그 꿈에서 곡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녹음하고 뭐 가사를 쓰기도 해요. 벌떡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제가 어떤 무대에 가 있는 이런 꿈도 꾸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순간 굉장히 편안하게 약을 먹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을 조절하기도 해요. 어떤 약은 뭐 멜라토닌, 어떤 약은 뭐 근육 이완제, 어떤 약은 수면 보조제 이게 딱 종류가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그 방송 끝나고 좀 철저히 검증 좀 해주세요. 네.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연 전날은 조금 더 피곤한데 이제 몸이 이제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약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 지나간 것들에 많이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저도 30대 초반에 그랬는데 제가 40대 중반이 돼서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조금 조급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가장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제 자식 교육도 시켜야 돼요. 우리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박기영님은 그냥 여기 그냥 고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 수요일로 옮겨오시면 그러니까 못 나오실 때 제가 됐다. 아니 15번째 만에 처음으로 제 진료보러 상담이 되는 힐링 싱어를 저희가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힐링 그만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제 중심으로 무언가를 제 위주로 하려고 생각이 이제 꽂힌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쪽으로 막 몰아가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32살이시라니까 아직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 5년 차니까 캐시플로가 있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화이팅 하시고 잘 되실 그리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몸이 좀 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웃도어 뭐 액티비티 같은 거 하고 네, 이제 사실 이게 뭐 몸에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서 떨어져 잤다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15번째 맞는 3프로 상담소의 일부러 이제 막을 좀 내리고 여러분께는 우리 박기영 가수의 두 번째 힐링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 1부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다른 사연 그리고 좋은 노래 그리고 멘토링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님 우리 두 번째 노래 네.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청해 볼까요? 언제가 꿈인 것처럼 하루가 시작되고 긴 길을 걸은 것처럼 기운이 없어 허전한 마음이 자꾸 네가 생각나 어느새 또 눈물이 흐른다 세수하고 분칠하니 아픈 마음도 덮어지고 촉촉했던 눈가도 차갑게 식어지고 가슴에 쓸어나려 톡톡톡 위로해주니 내 손도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곡은 톡톡톡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저희 밴드의 베이스 치는 친구가 정말 지금 사연자분 같은 상황에서 만든 곡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네,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잠이 오지 않아 마치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깊은 밤 평온한 거리 날 위로해주니 나와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 그러다 비가 내려 그냥 발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비를 맞는다 톡톡톡 나를 만져 두드려주는 빗방울 마치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톡톡톡 나를 만져 두드려주는 빗방울 마치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마치 남의 손 같아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은 사실은 그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수익을 내고 정말 좀 편안하게 뭐 들고만 가면 수익을 냈던 시장인데 2021년은 사실상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 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넘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반드시 하반기까지 봐야 될 그런 업종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선호하는
탑픽 종목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시장을 제가 사실 그동안 되게 좀 강세론자 입장에서 많이 봤는데 강세론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제가 뭐 보는 뷰라든가 아니면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